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해. 귀청을 찢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인 시댁 김장 모임. 그 한가운데서 한 여자의 뺨이 붉게 물들었죠. 배추 하나 제대로 못 들어? 이것도 못해? 여자의 뺨은 김장 양념보다 더 붉게 타올랐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비웃음, 수군거림, 그리고 차가운 침묵. 남편은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좀 조심하지. 그날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며느리에게 어떤 과거가 있는지, 그리고 이 모욕이 어떤 반전을 불러올지. 그녀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철저히 숨겨왔죠.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시댁의 김장날이었습니다. 윤혜진 36살. 결혼한 지 10년째 되는 해였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혜진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오늘이 어떤 날인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물을 썰고 양념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 오경숙은 63. 아침 8시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죠. 마당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혜진아, 배추 물기 제대로 털어. 양념간 맞춰봐. 그릇 더 가져와. 지시만 내렸습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죠.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이모, 시누이 박미나 그 남편들까지. 어느새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명이 훌쩍 넘었죠. 혜진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섞고 설거지를 하고 물을 따르고 간식을 내오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친척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혜진은 그 사이를 뛰어다녔죠.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혜진이 커다란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죠. 바닥에 흘러있던 물 때문이었습니다. 아, 배추가 바닥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딱, 시어머니 오경숙의 손바닥이 혜진의 뺨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배추 하나 제대로 못 들어? 이것도 못해? 혜진의 뺨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김장 양념보다 더 강렬한 붉은색이었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박미나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언니, 진짜 조심 좀 하지. 어머니 힘드시게. 고모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그것도 못하나? 다른 친척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혜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귀가 따가웠습니다. 뺨보다 더 뜨거웠죠. 그때 남편 박도연이 나타났습니다. 혜진은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막아주겠지. 날 감싸주겠지.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한 번쯤은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죠.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어머니 화나시게 왜 그래. 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서 치우지 않고 뭐해? 배추 아까운 줄 알아? 돈이 얼마인데.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배추를 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무시당할 게 뻔했죠. 김장은 계속됐습니다. 혜진은 다시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섞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죠. 혜진이 차린 밥상이었죠. 혜진아, 국 더 가져와. 김치도 더 내와. 혜진은 먹지 못했습니다. 서빙만 했죠. 오후가 되어서도 김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배추가 담겼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돌아갔습니다. 각자 김치를 한 통씩 들고 갔죠. 수고했어, 혜진아. 말만 그럴듯했습니다. 진심은 없었죠. 마당은 엉망이었습니다. 배추잎, 양념 자국, 설거지할 그릇들. 혜진은 홀로 남아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죠. 방으로 돌아온 혜진. 거울을 봤습니다.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봤죠. 따끔거렸습니다. 욕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뺨에 닿을 때마다 통증이 왔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시누이 일까지 거들어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고마움은 없었습니다. 인정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지적과 무시, 그리고 오늘 같은 폭력뿐이었죠. 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문득 옛날 기억이 스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 자유롭게 웃던 나, 당당하게 살던 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오래된 사진 앨범을 열었죠. 결혼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속의 혜진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눈빛도 살아있었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끄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혜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불씨가 얼마나 큰 불길이 될지, 그리고 이 집이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 김장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시댁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지만 혜진의 마음은 차가웠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10년 전으로,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혜진은 원래 도시계획 자문 전문가였습니다.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죠. 졸업 후 유명 도시계획 연구소에 취직했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 도시 설계, 교통체계 분석. 혜진의 손을 거쳐 간 프로젝트만 수십 개였습니다. 동료들은 혜진을 인정했습니다. 혜진 씨 분석 자료는 항상 정확해요. 발표 자료 정리도 제일 깔끔하고요. 상사도 칭찬했습니다. 윤대리, 이번 프로젝트도 수고했어. 자네 덕분에 계약 따냈어. 혜진은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었죠. 일에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 있었죠. 동탄에 있는 상가 건물 한 채, 6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 6층은 작은 사무실 공간.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였죠. 거기다 아버지가 남겨둔 예금도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혜진은 건물 관리를 직접 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세입자와 소통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직접 챙겼죠. 일도 잘하고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는 여자. 그게 바로 결혼 전 윤혜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혜진아, 넌 정말 복받았다. 능력도 있고 건물도 있고. 혜진은 웃으며 말했죠. 아빠가 물려주신 거야. 나는 잘 지키기만 하면 돼. 그 시절의 혜진은 행복했습니다. 자유로웠고 독립적이었고 당당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3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장례식장. 혜진은 홀로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혜진이 어릴 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었죠.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공간. 혜진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아빠,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죠. 그 후로 몇 달, 혜진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죠. 외로움을 느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그 고독함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바빴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각자의 삶을 살았죠. 혜진은 점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외로움에 지쳐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도연을 만난 게 친구 소개로 만난 자리였습니다. 혜진아, 좋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했죠. 그냥 밥 한 끼만 먹어봐. 괜찮은 사람이야. 혜진은 결국 나갔습니다. 도연은 첫인상이 괜찮았습니다. 키도 크고 웃는 얼굴도 밝았죠. 안녕하세요, 박도연입니다. 예의도 바른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끈질겼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냈죠.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게, 외롭지 않다는 게 좋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 나랑 사귀어 줄래요? 혜진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았죠. 좋아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다정했죠. 데이트할 때마다 문을 열어줬고, 무거운 짐을 들어줬고, 혜진이 힘들어하면 들어줬습니다. 나한테 기대도 돼요. 내가 지켜줄게요. 혜진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게. 도연은 자주 말했습니다. 내 꿈은 창업이야. 내 사업을 하고 싶어. 무슨 사업?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뭔가 내 손으로 만들고 싶어. 내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혜진은 그 말에 설렜습니다.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외로웠던 혜진에게 도연은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혜진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도연이 청혼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평생 책임질게요.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네, 좋아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셔. 혜진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걱정 마.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야. 혜진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혜진은 시댁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몰랐습니다. 그날이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도연과 그의 가족에게 노출될 줄은.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혜진은 친정 쪽 하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 몇 명과 회사 동료들이 전부였죠.
반면 도연 쪽은 달랐습니다. 친척들이 수십 명 왔습니다. 시어머니 오경숙은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시누이 박미나도 왔습니다. 혜진보다 2살 어렸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혜진은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댁에 첫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서 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혜진을 맞았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혜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들어와.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으면서도 무게를 가늠하듯 들어봤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누이 박미나도 와 있었죠. 언니 왔어요? 식사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혜진아, 친정은 어디야? 동탄이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아이고, 그랬구나. 그럼 형제는? 없어요. 저 혼자예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혜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언니 혼자 사셨어요? 힘들었겠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말은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다른 걸 묻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집은? 전세야 아니면?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에서 살았어요. 아, 그래. 어디야? 동탄이요. 아파트? 아니요, 상가 건물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상가 건물? 그럼 임대를 주는 거야? 혜진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1층부터 5층까지 상가로 임대 주고 있어요. 시누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와, 대박. 그럼 월세 많이 나오겠네요? 한 500 정도요? 500? 500만 원? 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다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뭔가 계산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복 많네. 아버지가 잘 남겨주셨구나. 감사하죠. 아버지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시누이도 웃었습니다. 언니 진짜 대단하다. 건물까지 있고. 혜진은 그냥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시댁 식구들이 날 인정해 주는구나. 하지만 혜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식사가 끝나고 혜진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괜찮아, 며느리. 쉬어.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건물주래요. 월세가 500이래요. 그러게. 1년이면 6천, 10년이면. 게다가 건물값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동탄이면 비쌀 텐데. 오빠 진짜 잘 만났네요. 그러니까. 우리 도연이 복 터졌어. 혜진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도연이 복 터졌다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기쁜 거겠지. 내가 예민한 거야.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앞으로 우리 식구야. 편하게 지내자. 네, 어머니. 그리고 건물 관리 힘들면 언제든 말해. 도와줄 테니까. 아, 괜찮아요. 제가 하던 거라. 아니야, 여자 혼자 하기 힘들어. 남자들이 해야 할 일도 있고.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도와줄게. 건물 일 있으면 말해. 혜진은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하지만 혜진은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요? 응. 보통 관심 없으신 분인데 너한테는 챙겨주시네. 혜진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건물 얘기만 하지 않았어도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지웠습니다. 가족인데 뭐, 숨길 것도 없지. 혜진은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로부터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건물 서류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가져올 수 있어? 무슨 서류요? 등기부등본이랑 임대차 계약서, 세금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대. 아, 그건 제가 알아서. 아니야, 우리가 도와줘야지. 여자 혼자 하면 사기 당하기 쉬워. 혜진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혜진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전부 정리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몰랐습니다. 이 서류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도연의 10년에 걸친 탈취 플랜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 시댁 현관 앞에 서서 혜진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서 와, 며느리.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 뒤로 혜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깊숙한 곳에 숨겨진 탐욕을. 서류를 건넨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건물 관리 복잡하더라.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요? 여자 혼자 하기엔 위험해. 사기꾼들이 많거든. 혜진은 불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도와줄게. 서류 전부 나한테 맡겨. 인감도. 인감까지요? 그래야 필요할 때 빨리 처리하지. 너 일하느라 바쁘잖아. 혜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알겠어요, 어머니. 며칠 후, 혜진은 모든 서류를 시댁에 넘겼습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통장, 인감증명서, 심지어 인감도장까지.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마음 편히 일해. 건물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혜진은 안심했습니다. 역시 가족이 도와주니까 좋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월세가 들어올 시기였죠. 하지만 통장엔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세입자들은 항상 정확하게 월세를 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요. 아, 그거 임차인 한 명이 사정이 생겼대. 다음 달에 몰아서 준다고 했어. 그런가요? 누가요? 3층 임차인.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 혜진은 불안했지만 믿었습니다. 다음 달이 됐습니다. 역시 월세가 안 들어왔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안 들어왔어요.
아이고, 그 임차인이 계속 미루네. 내가 재촉할게. 제가 직접 연락해 볼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나서면 관계 나빠져. 혜진은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석 달째 통장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도. 알아. 지금 임차인들 경기가 안 좋대. 조금만 기다려봐. 혜진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서류도 인감도 모두 시어머니 손에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도연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창업할 거야. 온라인 쇼핑몰. 좋은 생각이야. 얼마나 필요해? 3천만 원 정도. 혜진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무실 보증금이랑 초기 재고 때문에. 걱정 마, 금방 회수할 수 있어. 혜진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내 예금에서 쓸게. 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절대 후회 안 시킬게. 석 달 후. 사업은 망했습니다. 미안해. 판단을 잘못했어. 괜찮아. 다음엔 잘 될 거야. 혜진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도연이 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무역업이야. 확실해. 얼마 필요해? 5천만 원. 혜진은 망설였습니다. 저번에도 잃었잖아. 이번엔 달라. 바이어도 확보했어. 막판이라 돈이 필요해. 도연은 간절했습니다. 혜진은 결국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망했죠. 1년에 2번, 2년에 3번. 도연의 사업 실패는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혜진의 예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내 친구가 확실한 정보를 줬어. 여보, 돈이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믿어줘. 이번만 성공하면 다 갚을게. 혜진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시누이 박미나가 혜진을 찾았습니다. 언니, 부탁 하나 해도 돼? 뭔데? 나 작은 사업체 하나 차렸거든. 온라인으로 액세서리 파는 거.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일손이 부족해서 언니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응. 포장이랑 배송 준비. 어렵지 않아. 혜진은 난감했습니다. 자기 일도 바쁜데. 미나야, 나도 직장 다니잖아. 주말에만 와줘. 제발. 미나는 애원했습니다. 혜진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주말에 갈게. 그렇게 혜진은 주말마다 시누이 사업체에 나갔습니다. 포장을 했습니다. 배송 준비를 했습니다. 창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너 덕분에 돌아가. 미나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언니, 지금 수익이 없어서 나중에 벌면 줄게. 혜진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6개월. 혜진은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집안일도 혜진 몫이 됐습니다. 혜진아, 이번 주말에 와서 대청소 좀 도와줘. 혜진아, 김치 담그는데 와. 혜진아, 명절 준비해야 하니까 하루 전에 와. 혜진은 매번 갔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죠. 시댁에 가면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시어머니는 지시만 했습니다. 거기 먼지 닦아. 화장실도 닦고 베란다도 정리해.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봤습니다. 언니가 하는 게 더 깔끔해. 도연은 없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갔죠. 혜진은 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혜진의 예금은 바닥났습니다. 월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급 노동은 계속됐죠. 혜진은 지쳐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생기 없고 어두운 얼굴.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혜진은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혜진 씨, 요즘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일이었으니까요. 10년째 되는 해,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용당하고 있구나. 월세는 분명 들어오고 있을 텐데, 시어머니가 가로채고 있다는 걸, 도연의 사업 실패는 계획적이었다는 걸, 돈만 빼돌리려는 거였다는 걸, 신우이의 무급 노동, 시댁 집안일, 모두 의도된 거였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산은 빨려나갔고, 노동력은 뜯겼고,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돈 나오는 기계일 뿐이구나. 그날, 김장날이었습니다. 혜진은 마당에서 배추를 나르다가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이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 김장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혜진은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찬물에 오래 담가 있었으니까요. 뺨은 여전히 얼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때린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물 한 잔만 마시고 가야지. 혜진은 선반 위에 있는 컵을 꺼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컵 뒤에 있던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혜진은 허리를 굽혀 봉투를 주었습니다. 봉투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보였죠. 무심코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담보대출 계약서. 혜진의 눈이 서류에 고정됐습니다. 담보물 동탄상가 건물. 채무자 윤혜진. 대출 금액 2억 원.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서류를 더 확인했습니다. 계약 날짜는 3년 전. 서명란에는 윤혜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혜진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 서명이 아닌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건가? 혜진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침착해. 일단 확인해 봐야 해. 하지만 어떻게? 시어머니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감도 통장도. 혜진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죠. 내 이름으로 2억을 빌렸다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누가? 왜? 답은 뻔했습니다. 시어머니, 아니면 도연. 혜진은 서류를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들키면 안 돼. 일단은. 부엌을 나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응. 혜진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혜진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붉게 부은 뺨, 흔들리는 눈빛.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생각하자.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뺨에 닿을 때마다 따끔거렸죠.
욕실을 나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문자하나? 혜진은 침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건물 관련해서 대출 받은 적 있어? 도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대출? 왜? 아니, 그냥. 혹시 해서. 없어. 왜 갑자기 그래? 도연은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습니다. 혜진은 확신했습니다. 알고 있구나. 이 사람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자, 나 피곤해.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억이나 되는 돈을 내 이름으로 빌렸다고?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새벽 2시, 도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도연의 핸드폰이 침대 옆 탁자에 있었습니다. 봐야 해. 손을 뻗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었죠.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생일이었죠. 숫자를 눌렀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문자 앱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눈이 한 이름에 고정됐습니다. 혜진.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혜진?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트 표시가 붙어 있었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대화를 열었습니다. 최근 문자. 오빠, 오늘도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언제 봐요? 오늘 저녁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가요. 오빠 덕분에 행복해요. 혜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더 위로 올렸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도연과 모르는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호텔 로비에서. 여자는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죠.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옆에서 도연이 뒤척였습니다. 혜진은 얼른 제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죠. 2억짜리 대출, 외도, 10년간의 착취,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도연, 그리고 시누이까지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겁니다. 혜진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도 작동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지면 안 돼. 증거가 없어. 서류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출 서류는 부엌 선반에 숨겨져 있었죠.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당하기만 했습니다.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 기대면 죽는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걸 되찾아야 한다. 그 순간 혜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켜졌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원래의 윤혜진이, 도시계획 전문가였던, 당당하고 똑똑했던,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알았던 그 혜진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 붉은 뺨.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너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여자였습니다. 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벽. 혜진은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도연은 아직 자고 있었죠.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찾았죠. 오빠 윤재훈. 10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연락을 끊었었죠. 시댁에서 친정 연락을 싫어했으니까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 혜진은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오빠. 혜진아? 혜진이 맞지? 응. 오빠.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오빠. 나. 숨이 막혔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죠. 혜진아, 무슨 일이야? 어디야? 오빠. 내 이름으로 대출이 있어. 뭐? 나는 한 적 없는데 2억이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아,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재훈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경찰관 특유의 차분함이었죠. 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 건물, 담보로 2억 대출이. 근데 난 서명 안 했어. 건물? 무슨 건물? 아빠가 남겨주신 동탄 상가. 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혜진아, 지금 어디야? 집 근처. 당장 내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택시 타고 와. 응.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지? 응, 오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진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오빠 집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재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10년 만에 본 오빠는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40살. 경찰경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재훈이 물을 건넸습니다. 마시고 천천히 말해봐. 혜진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10년간의 일들, 월세가 안 들어온다는 거짓말, 도연의 반복된 사업 실패, 신우이의 무급 노동, 그리고 어제 발견한 대출 서류, 도연의 외도까지. 재훈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혜진아. 응. 이건 사기야. 문서 위조고 횡령이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수사할 순 없어. 가족 사건이니까 이해상충이야. 그럼 대신 증거 모으는 법 알려줄게. 그리고 전문 변호사 연결해줄게. 재훈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재훈의 조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서류는 절대 원본 가져오지 마. 사진으로만 남겨. 왜? 원본 없어지면 증거인멸이라고 우겨.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있어. 알겠어. 둘째, 위험 문자나 통화 있으면 전부 캡처하고 녹음해. 응. 셋째, 시댁집 들어갈 땐 항상 녹음 켜놓고. 오빠, 그게 불법 아니야? 자기 방어 목적이면 괜찮아.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 재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넷째, 당장 은행 가서 대출 내역 떼. 등기부등본도 떼고. 내 명의니까 뗄 수 있지? 당연하지. 내 건물이잖아. 그리고 재훈은 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시어머니 방 뒤져. 서류 있을 거야. 혜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들키면 어떡해? 들켜도 상관없어. 어차피 싸울 거잖아. 재훈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넌 할 수 있어.
원래 똑똑한 애잖아.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오빠. 내일 변호사 연결해 줄게. 일단 오늘은 쉬어. 그날 오후, 혜진은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새벽부터 없길래. 산책? 산책? 추운데? 답답해서.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방에 들어가 대기했습니다. 오후 3시, 시어머니가 외출했습니다. 장 보러 갈게. 저녁에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혜진은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확실히 나간 걸 확인하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 녹음을 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숨겨둔 게 있다는 걸. 옷장부터 뒤졌습니다. 옷들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아래쪽 서랍 잠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오빠에게 배운 방법이었죠. 찰칵 잠금이 풀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서류 뭉치. 손이 떨렸지만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 건물명의 이전 신청서. 소유자 오경숙.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서류. 근저당 설정 계약서. 담보 동탄 상가. 채권자 시중은행. 세 번째. 혜진 인감도장 스캔본. 네 번째. 생명보험 증권. 피보험자 윤혜진. 수익자 오경숙. 다섯 번째. 대출 계약서. 서명란의 윤혜진은 명백한 위조였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모든 페이지를 구석구석.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집에 있어?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벌써? 서류를 급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그려는 순간 방문이 확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혜진과 눈이 마주쳤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방을 뒤져? 혜진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뭔가요? 뭐가? 제 이름으로 된 대출, 명예 이전 서류, 보험.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알게 뭐야? 이 집에 내 건 없어. 혜진은 똑바로 봤습니다. 제 건물이에요. 제 이름이고요. 건물? 그거 이미 내 명이야. 불법이에요. 제 동의 없이 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혜진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다 찍었어요. 서류 전부.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것 봐라.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 신고할 거예요. 사기죄, 문서 위조죄로. 경찰? 가족끼리 무슨 경찰? 가족이 아니에요. 범죄자예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혜진의 뺨을 때리려 했죠. 하지만 혜진은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 맞아요.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혜진은 방을 나왔습니다. 자기 방으로 가서 캐리어를 꺼냈죠.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왔습니다. 어딜 가려고? 나갈 거예요. 도연이는? 상관없어요. 혜진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혜진은 웃었습니다. 맞아요. 제 건 이제 제가 찾으러 갈 겁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법정에서 봬요, 어머니. 새벽. 혜진은 오빠 집 앞에 섰습니다. 캐리어 하나, 핸드폰 하나,
그리고 증거 사진들.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미소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재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재훈이 연결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였죠. 윤혜진 씨 맞으시죠? 네.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경험이 많아 보였죠.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둔 서류들.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거 심각하네요. 많이요? 명의도용, 문서위조, 사기, 횡령. 전부 성립합니다. 혜진은 예상했지만 듣고 나니 실감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형사고소부터 합니다. 그리고 증거보전 신청하고요. 증거보전이요? 상대방이 서류 없앤다고 할 수 있으니까 법원에서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아, 필적 감정도 받아야 합니다. 서명이 위조라는 걸 증명해야죠. 변호사는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각오하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끝까지 갈 겁니다. 일주일 후 형사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피고소인 오경숙, 박도현, 혐의 사기, 문서 위조, 명의도용, 횡령.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혜진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죠. 10년간의 일들, 서류를 빼앗긴 경위, 월세가 안 들어온다는 거짓말, 발견한 대출 서류, 모두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도연도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둘 다 부인했습니다. 동의하에 한 거예요. 며느리가 알고 있었어요. 서명도 혜진이가 직접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주일 후 증거보전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혜진의 변호사도 동행했죠. 시어머니는 저항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법원 명령이었습니다. 집행관은 서류를 전부 압수했습니다. 혜진이 사진 찍었던 그 서류들 전부 증거로 확보됐습니다. 3주일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대출 계약서 서명 위조 확률 98%, 명의 이전 서류 서명 위조 확률 97%,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상대방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혜진은 안도했습니다. 한 달 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출 자금 흐름 추적 완료.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이 시어머니와 도연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80% 용도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명백했죠. 추가로 확인된 사실, 혜진 명의 생명보험, 가입 시기 결혼 1년 후, 보험금 5억 원, 수익자 오경숙, 혜진은 전혀 몰랐던 보험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정말 악질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 대비한 거예요? 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랐다는 거야? 6주일 후 시어머니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의향 있으신가요? 혜진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조건이 건물명의 원상회복, 대출 전액 상환, 그리고 위자료, 금액은 1억. 혜진은 놀랐습니다.
1억.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합니다. 10년간의 피해를 생각하면 상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협상이 계속됐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건물 명의 즉시 해진으로 복구, 대출 전액 상환, 위자료 2억 원, 형사고소 취하. 해진은 고민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 가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년, 2년. 그리고요? 감정적 소모도 클 겁니다. 법정에서 계속 봐야 하니까요.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를 보는 것, 도연을 보는 것, 그 시간을 견디는 것. 지쳤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합의할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신가요? 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 완전히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2주일 후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등기소, 건물 명의가 다시 윤혜진으로 바뀌었습니다. 혜진은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소유자 윤혜진, 10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대출도 정리됐습니다. 시어머니 측에서 전액 상환했죠. 위자료 2억 원도 혜진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혼, 법원. 혜진과 도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혼에 합의하십니까? 네, 네. 둘 다 대답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포기합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10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도연이 뒤따라왔습니다. 혜진아. 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은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10년이에요. 10년.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 10년을 빼앗아 갔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이. 혜진아,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할 거예요. 혜진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동탄이요. 제 건물로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다 끝났어. 이겼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혜진아. 자랑스러워.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차는 동탄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의 건물로, 혜진의 새로운 시작으로. 동탄. 혜진은 자신의 건물 앞에 섰습니다. 6층짜리 상가 건물. 1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건물이었죠.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빼앗겼다가 되찾은 유산. 혜진은 천천히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1층부터 올라갔습니다. 각 층의 상가들을 돌아봤습니다. 꽃집, 카페, 옷가게, 서점. 세입자들이 인사했습니다. 건물주님 맞으시죠?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려우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괜찮으신 거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5층까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6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작은 사무실 공간이었죠. 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상,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난간에 기대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빠, 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지켜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혜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해냈어. 아빠가 남겨준 거 다시 찾았어. 혜진은 웃었습니다. 이제 잘 지킬게. 아빠처럼 소중하게. 하늘이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혜진을 감싸주었죠. 혜진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은 아니야. 3개월 후 6층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혜진은 건축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여성 창업센터로 만들고 싶어요. 어떤 공간으로요? 작은 사무실들이요. 10개 정도. 그리고 공유 공간도 필요해요. 공유 공간이요? 네. 상담받을 수 있는 곳, 교육받을 수 있는 곳. 설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게 받을 거예요. 어떤 분들 대상으로요? 경력 단절 여성, 이혼한 여성, 새로 시작하려는 여성들이요. 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혜진은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벽지를 고르고 가구를 선택하고 조명을 확인했죠.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습니다. 6개월 후 리모델링이 완성됐습니다. 깨끗한 사무실 10개, 각각 10평 정도 되는 공간, 책상, 의자, 인터넷, 복합기,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 공간,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 혜진은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창업 상담, 세무 교육, 마케팅 교육, 심리 상담, 전문가들과 연결했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여성 창업센터 입주자 모집, 대상 경력 단절 여성, 이혼 여성, 재기를 꿈꾸는 여성, 임대료 시세의 50% 지원 프로그램 무료 제공.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30명이 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한 명 한 명 면담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다가 복귀하려는 사람,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는 사람. 혜진은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 안에서 1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날짜를 잡았습니다. 오픈식 당일 6층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입주자 10명, 그들의 가족들, 지역 주민들, 언론 기자들. 혜진은 간단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무대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죠. 안녕하세요. 이 건물 주인 윤혜진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건물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이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겼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제 삶을 잃고 살았습니다.
제 이름도, 제 권리도, 제 자존감도. 입주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싸웠고 되찾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은 계속했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가져가려 할 때 제가 지켜야 했던 건 건물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잃지 마세요. 혜진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혜진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오픈식이 끝나고 입주자들이 하나둘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한 입주자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신은 이미 시작했잖아요. 저녁, 모두가 돌아가고 혜진은 혼자 6층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물 불빛들, 자동차 불빛들, 반짝이는 도시. 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혜진아, 오픈식 잘 됐어? 응, 정말 잘 됐어. 고생했어. 오빠 덕분이야. 오빠 아니었으면 못했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혜진은 웃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행복해. 알아.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어. 10년 만에 처음이야. 이렇게 가볍게 웃는 거. 앞으로 더 많이 웃을 거야. 응. 전화를 끊고 혜진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 혜진아, 수고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행복하자.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